특징적으로 이제 폐렴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 폐렴 이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보고 어,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어쨌든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서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뭔가가 찾아오잖아요. 네. 그 중에 폐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먼저 폐렴이라는 것의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중국산 원인 불명의 폐렴이 국내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비상이 걸렸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폐렴에 대한 정의부터 보면 그 폐렴의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요. 미생물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염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의 폐렴에 걸리면 뭐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고 뭐 가슴 통증을 느끼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그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부터 발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두려운 것은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이제 질병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면 이슈적으로는 이제 그 이번 주 초에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 시작된 원인 불명의 폐렴이 홍콩에 이어서 싱가포르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스 관련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올라왔죠. 이번 주 초에 나온 부분을 보면 그 싱가포르에서 중국 우한시를 여행한 폐렴 의심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싱가포르 쪽으로도 확산이 됐구나 라는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홍콩에서도 최근에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폐렴 의심 환자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국을 벗어나서 이제 다른 나라로도 퍼지는구나 이런 이슈가 있었고 오늘 이제 관련주가 추가 급등을 하는 것은 뭐죠? 결국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니까 국내에 이게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이제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체가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환자가 늘면서 메르스 예방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죠. 뭐 파루라든지 제일바이오, 이글벳, 그다음에 우진 BNG, 진양제약, 그다음에 중앙 백신 이런 종목군인데 어, 중국 우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59명. 그 중에 7명이 중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폐렴 같은 경우 한번 걸리게 됐을 때는 생명에 치명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국내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그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A씨 36살이라고 하고요. 중국 우한시를 최근에 이제 방문했었는데 폐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폐렴 환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커졌어요. 특히 이번 달 말에 설 연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동이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렴 환자가 더 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더 크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질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 인체에 미치는 치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염성이거든요. 근데 이 폐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염될 수 있다고 알려져는 있는데 이번 중국에서 발생한 폐렴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불명해요. 원인이 불명하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걸리는지도 모르겠고 전염성이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기사를 보면 이건 확실히 전염성이 있습니다라고 밝힌 기사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염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한테 안 걸림에도 불구하고 동물한테 걸리면 치사율이 거의 100%면서 전염성이 강하다. 이 후자인 전염성이 강하다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폐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원인이 밝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한다면 관련주는 일단 크게 꺾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염성이 높다라고 밝혀지면 관련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8호라는 게 보통 이런 질병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 그 손세정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 이슈가 있을 때마다 네,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이 8호죠. 그래서 이제 손소독제 플루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죠. 뭐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 급등인데 그 사스 치료제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진 뭐 펜타글로빈을 판매하고 있어서 현재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고 기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전염성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상승 랠리를 이어간 적은 별로 없어요. 보통 급등이 나오면 하루나 이틀, 뭐 길면 3일 요 정도 나오다가 조정을 받고 그 후에 추가적인 이슈에 따라서 재반등을 하던지 하는 결정이 내려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전염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 이슈가 당분간 나오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후속적인 이슈를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되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속 기사를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봐서는 이런 관련주들의 급등이 일단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과거의 경험을 봐도 그러니까 요런 거는 생각해서 투자해서 먹기는 사실 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중국에서 싱가포르까지 퍼졌으니까 국내에도 퍼지지 않을까? 라고 해서 선취매를 한다면 네,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발생됐을 때가 보통 이제 시세가 가장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따라가는 것은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타이밍상으로는 특히 이런 테마주는 선취매를 하지 않고 따라잡는 매매는 물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타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선취매를 하고 기다리는 전략은 시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 발병됐을 때는 보통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따라가기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조금 더 크게 부각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다만 전염성이 있다라고 확인되면 그때는 한두 번 정도 더 시세가 나올 수는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